다른 글에 2개 얽혀 있어. 그럼 20번 같은 문제 많이 나오죠? 가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입니다. 바르게 짝지은 것. 공통점.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둘째, 셋째. 가는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으로 절충을 도출하고 있다. 제가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독서 지문에 절충이란 말이 나와서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절충이 와서 맞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앞에 보면은 맨날 학생회 애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잖아. 그때나 절충하지. 독서 지문에선 절대 절충이 없어. 그러면 이거 안 봐도 B는 부적절이야. 이렇게.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된 여러 입장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건 뭐 읽어봐야 알지. 다음 페이지. 21번은 의외로 땡큐죠. 자기 보장성이 뭔지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거 물어보고 있어?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자기 보장성에 관련된 거 그냥 밑줄만 그으면 되고, 자기 보장성 어디에 있어요? 가의 2번째 단락에 있다고. 그러면 가의 2번째 단락 읽고 얘 풀러 오는 거야. 이렇게. 다음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에는 거의 없는 건데요. 빈칸 채우고 물어보죠. 그러면 무조건 원인 아니면 결과야. 인과관계 파악하라는 문제예요. 22번은. 국어의 빈칸 채우기는 무조건 인과관계 물어보는 문제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해라.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 통합론이 범실증주의를 비판한다 라고 해놨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기죠. 사실은 복잡해 보이는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 잘 봐. 비판을 받는 쪽 얘네 있지. 지문에 얘네들의 한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 줄 거다야. 얘네들의 한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 줄 거다. 그러면 법실증주의가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한계가 뭐지? 찾으면 된다. 24번은 끝까지 다 읽어야 풀 수 있고요. 25번 기억과 단어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문맥상 의미 물어보는 거죠. 지문 보기 전에 그냥 기억 한번 보러 갈까? 기억 어디 있어? 기억 여기 있네요.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그냥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재판 결과를 따르다. 재판 결과를 따르다라는 거는 어떤 거야? 그냥 내키면 따르고 안 내키면 안 따르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뭔가 강제성이 익혀서 시키는 대로 한다지. 시키는 대로 한다. 명령에 시키는 대로 한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음식 솜씨가 시키는 대로 한다. 개발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의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정답 몇 번? 1번. 무엇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강제성. 이런 식인 거야. 문맥상 의미 물어보면 요 말을 내 말로 바꿔. 그 다음에 또 요령이 뭐 있냐면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문맥상 의미 물어보면은 무조건 용언이거든. 동사, 형용사. 그리고 99%가 동사야. 앞에 이 밑줄 그어 놓은 거 거꾸로 가면서 어디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면 되냐면 목적어하고 부사어 찾아서 동그라미 해 놓고 목적어, 명령을, 어머니를, 음식 솜씨를 4번에는 아예 목적어가 없어. 5번에는 의장을 이라고 해서 느낌상 제일 비슷한 애들 찾으러 가면 돼. 이렇게 됐을까? 되게 무책임하게 느낌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조건은 있죠. 끝나고 단어 뜻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는 한번 해보셔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은근히 포인트다. 목적어, 부사어 찾아 놓는 게. 지문 읽지도 않았는데 한 문제 풀 수 있죠? 앞으로 넘어갑시다. 헌법학.
헌법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건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작은 따옴표 묶어놨죠. 최고 규범성.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야. 이유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화살표. 뒤에 게 원인, 앞에 게 결과. 비문학 지문에선 항상 대조, 인과, 과정 무조건 중요하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형법, 민법, 뭐 무슨 법 이런 애들 엄청 많지. 헌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뒤로 화살표. 헌법은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에서 A의 경우에는 B를 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저기 생판 처음 들어보는 법에 A면 B 하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 법률은 무효야. 따라서 정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여기까지 끊어 놓으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의 관계 정도가 되겠지. 헌법과 법률의 관계.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다음.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률과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어떤 법률이 얘기해. 나는 정당한 법률이다. 왜? 헌법과 일치하니까. 그러면 돼. 근데 헌법은 나는 정당하다. 왜? 제가 보장해 주니까. 헌법은 누가 보장해 줘? 아무도 보장 안 해줘. 스스로 보장해야 돼. 다른 법규들은 상위 법규인 헌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 수단이 있어서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상위의 법규가 보장을 못 해줘. 국가 권력이 보장을 못 해줘. 이게 중요한 말이야. 헌법 위에 상위 법률이 없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국가가 나서서 헌법을 보장해 주지 않아. 즉 헌법은 사랑스러운 말이죠.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과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 보장성이다. 자기 보장성의 뜻 여기에다 밑줄 그어 놨잖아요. 이게 21번 답이지. 국가 권력이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서 지니고 있다. 어디에? 헌법 내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 뒤에 21번의 답은 몇 번? 자기 자신을 보장해 줍니다. 그 장치가 어디에 있어? 헌법 내부에 있어요. 정답 몇 번? 3번.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하고 있다. 라는 것들. 두 번째 달라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네. 이러한 것들. 다시 앞에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죠. 21번 이런 문제 푸는 거 뭐라고? 네모 쳐져 있다? 그것에 대해 적절한 거 물어본다? 그 말 앞뒤에 있다. 넓게 봐도 무조건 그 단락에는 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계속 보자. 방학기간 때 하는 이 모의고사는 이런 식이에요.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요. 그리고 제가 밑줄 긋는 거 잘 보세요. 어디에 체크하는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 그 지문을 읽는 순간 머리에 숑숑숑 들어온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자꾸 대조 나오죠.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이 엄청 긴데요. 줄여 써볼까요? 요만큼 세 줄. 헌법재판의 무엇? 한계. 헌법재판의 한계 뭐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다. 쉽게 써볼까? 강제성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 실현이 됩니다. 강제성은 없어. 그러면은 뭐하러 지켜? 지키려는 사람들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받는 모든 대상이 존중하려는 조건 하에서만 실현이 된다. 헌법이야? 그럼 지켜야지 라는 마음 때문에 정당성이 있어. 예를 들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데 입법자, 예를 들면 누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 각부, 장관들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무엇에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다. 가가 있어야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강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효력이 생겨? 바로 여기지. 모든 대상이 헌법을 존중하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다. 헌법이네. 헌법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의지가 있다. 뒤로 넘어오셔서 2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뭐예요? 알았어. 헌법이니까 지킬게 라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 거지. 그래서 22번의 정답 몇 번 할 거예요? 5번. 헌법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 이게 밑줄 그어 놓은 거지. 됐을까? 순식간에 세 문제 풀고 가죠? 읽다 보면은 20번도 풀게 될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문 끝까지 읽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헌법은 세 번째 단락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중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헌법은 어쩌고 저쩌고 국가를 만들어낸다. 헌법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야.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체계를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담당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를 헌법이 다 정해준다고.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한다. 이게 헌법의 기능 1.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국가기관이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게 한다. 국가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한대요. 이게 헌법의 기능 2.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권력 제한성 요게 2번. 처음부터 조직적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의 기능 두 번째 권력 제한성. 어떻게 권력을 제한합니까?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해서. 괜찮을까요? 네. 20, 23, 24번 여러분들 풀게 할 거라서 그냥 다음 나 지문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는 20번에서 또 몇 개 좀 지워 놓으려면 지워 놓으시면 됩니다. 나 보러 갈게요. 헌법, 한국 헌법론.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가 있다. 어머, 몇 번째 문단이든 상관이 없어. 문단의 마지막에 얘는 처음과 끝이기는 하지만 문단의 마지막에 뭐뭐뭐 열거하지. 그러면 무조건 걔네들 한 달락씩 먹게 돼 있어. 애초에 구성이 그래. 진짠가 볼까요? 법실증주의 헌법관 체크. 그 다음에 결단주의적 헌법관. 그 다음 통합론적 헌법관. 이런 식으로 세 개. 법실중주의, 결단주의, 통합론적 헌법관 세 개 무조건 한 달락씩 먹게 돼 있어. 문단의 맨 마지막에 열거를 한다. 한 문단씩 먹는다. 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체크하면 됩니다. 법실증주의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본다. 얘네들 특징 다 밑줄 긋을 거예요. 헌법이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적어준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 마음대로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했다. 권력자가 어떤 놈이 권력을 먹던 간에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너 권력자야. 너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 그런데 헌법이 정해놓은 요 범위 이거는 못 벗어나 라고 얘기해 준대.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이고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게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다. 법대로 하는 거야 세상은. 법실증주의 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은 배제하고 X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법은 정확하고 엄격해야 돼.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 이러한 생각에 기여하였다.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이 바라본 법실증주의의 장점 요 정도 되겠지. 그러나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지나치게 법규범을 강조해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머, 법실증주의의 장점, 법실증주의의 한계 혹은 문제점. 한계는 뭐예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해.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 다음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세 번째 단락이죠.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본다. 헌법이라는 건 헌법을 만든 사람의 결단이다.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만든 사람의 의지를 강조한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위로 와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세요. 요거 그냥 저는 not A but B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식의 문장이 나오면 이건
선지에 반드시 한 번은 나온다야.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볼까요? 요거 얘기 안 해도 돼. 그치?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했어. 강조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야. 글쓴이가 강조한다. 중요한 얘기다. 문제 포인트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빨간색 밑줄 그을 거예요. 헌법은 뭐라고?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의해 정립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 밑줄을 너무 많이 그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여기 요만큼 괄호해 놓을게요. 헌법은 뭐뭐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괄호해 놔.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정치 세력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정했다. 현실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러나 또 단점 나오겠네.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 강조해서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했다. 독재자의 결단이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등장에 근거를 제공했다. 결단주의적 헌법관 이딴 거에 따르면 독재자가 나올 수가 있고 독재자가 나와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래요. 통합론적 헌법관은 몇 번째? 네 번째죠. 초록색이고 색깔 쓸 게 없네. 그냥 노란색 쓸까? 노란색 안 보여도 그냥 잘 봐주세요.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본다.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 너무 흐리멍텅하구나.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본다.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완성품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 과정으로 보았다. 국가는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다. 버전이 자꾸 바뀌는 거다.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공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공감하면 그게 반영될 수 있어. 이거야. 통합론적 헌법법은 헌법을 완성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민주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주의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어머, 저는 옆에다가 요렇게 쓸 거예요. 무엇과 달리, 법실증주의와 달리 이렇게 쓸 거예요. 옆에다가 법실증주의와 달리. 왜냐고요? 법실증주의는 너무 고정되어 있어서 문제였잖아. 근데 이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역시 문제점 나오겠지.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게 강조해서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서 갈등 요소를 경시했다. 야,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합의하고 통합할 것 같아?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거라는 거겠지. 그래서 23번은 통합론적 헌법학자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 그러니까 요거지. 누가 얘네가 위에 거 법실증주의 비판할 거예요. 법실증주의는 뭐였지?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세상이 변하는 걸 반영을 못해. 니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통합론적 헌법관 얘기하겠지. 좀 유연할 수 없어? 너 너무 경직된 거 아니야?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니? 너도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는데. 2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정답은 몇 번? 2번.
정해진 법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변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겠지. 정답 2번. 됐나요?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 헌법이란 뭐야? 정리하겠다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이란 국가라는 현실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선 복합적인 걸 고찰해야 된다. 무슨 놈 이 세 가지 전부 다 고려는 해줘야 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죠.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까? 제시했죠. 무슨 논 세 개 다 얘기했잖아. 오케이. 다음 나는 헌법과 관련된 여러 입장 세 가지. 긍정적 측면, 오케이. 부정적 측면 함께 밝히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가에는 어떠한 이론의 장점, 단점 다 얘기했나? 아니, 가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C 맞는 말이지. 적절. 정답은 3번. 됐을까요? 24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시간 좀 드리려고 했으나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다. 가나를 바탕으로 A,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쫄지 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은 거니까 웬만하면 다 맞는 얘기일 거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틀린 단어는 딱 하나 정도 있을 거다.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 국가가 얘를 좀 제한할 수 있대. 심판 대상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누가 얘기했어? 구청장, 군수, 시장이 대형마트 예를 들면 여기 집 근처에 이마트 2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거 쉬게 하는 거 그거 헌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헌법재판에 소원을 한 거야. 판단해 주시오 라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마트 이겼어, 졌어? 그치? 따라서 심판 대상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너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하는 거 괜찮다. 이거야. 다음 헌법 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은 뭐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야. 심판 대상 조항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월급 받는 사람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해고 예고 제도에서 제외되는 거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 받고 일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예고 없이 오늘 이번 달 월급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도 된대. 헌법 해고 예고 제도에서는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고 안 하는 거 안 된다야.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법을 만드는 놈들이 6개월 안 됐으면 맘대로 잘라도 돼 라고 했다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판결은 무슨 말이야? 6개월 안 돼도 예고해라야. 이렇게. 1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고려하면 최고 규범성 A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괜찮지?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한해도 된다.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B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너네 권력이 있어. 법을 만들 수 있지. 그래, 니들 맘대로 6개월 이하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가는 거야 라고 지적은 해주는 거지. 2번 괜찮아. 법실중주의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법실중주의라는 말 본 적 있고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라는 말도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갈게요. 법실중주의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지. 법실중주의에 따르면 오케이 여기네.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지 맘대로 못하게 하겠다야. 지 맘대로 못하게 만든다. 인데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다고? 아니, 권력자 지 맘대로 못하게 한다지. 못하게 한다. 통치 이념이 반영된다. 여기가 틀린 말이라고.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세 번째 단락이죠.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 결단주의. 누가 결단해? 주권자가. 근데 주권자가 인간의 존엄성 보존해라 라고 해놨는데 그 B는 존엄성 보장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이다. 오케이.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겁니다. 괜찮지? 말 그대로 통합 실현 노력이 반영된 겁니다. 오케이. 25번 문제 확인했고 일단 정치 10분만 쉬었다 할게요.